요즘 우리는 커피 전성시대를 살고 있다고들 하죠. 전국 곳곳 어디서나 카페 옆에 카페가 있을 만큼 커피 음료와 관련된 업체들이 성업 중인데요. 이 가운데 웰빙과 힐링이 관심을 넘어서 열풍을 일으키며 우리의 전통차를 찾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경남 오늘 모신 분도 전통차와 함께 때로는 깊이 있고 때로는 여유롭게 은은한 삶의 향기를 지니며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하동에서 제다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백철호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제가 제다업체를 운영하신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다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하동에 오시면은 무슨 제다 그리고 다원 이런 간판을 많이 보실 건데요. 네. 제다라고 하는 것은 차다자 만들제자 이래서 차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를 제다업체라 하고요. 네. 녹차, 홍차 같은 전통차를 만들기도 하고 쑥차, 감립차 이런 대용차를 만들기도 하는 업체를 제다업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제다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1994년도에 부산에서 살다가 하동으로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계획이나 직업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차를 만드는 집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차를 만드는 걸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1995년 봄부터 차를 만들게 됐습니다. 차 만드는 일을 도와드리다가 현재 30년 가까이 제다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대표님 그러면 찻잎은 보통 언제 따나요? 차나무는 이제 사철나무인데요. 차를 만드는 시기는 4월 중순부터 5월 말경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여름에도 차를 채취하고 가을에도 채취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먹는 티백 차를 기계로 채취하는 경우고요. 손으로 따서 만드는 수제차의 경우에는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바쁜 시기겠습니다. 예, 가장 바쁜 시기 말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대표님 그러면 녹차를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체험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이제 체엽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채로 돋아난 부드러운 찻잎을 이렇게 따서 모아오는 과정인데요. 네. 보통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농부들이 채취를 해가지고 녹차 공장으로 가져옵니다. 네. 그렇게 가져온 차를 이렇게 향을 맡아보면은 정말 아주 놀라울 정도로 향이 좋습니다. 이 차를 생잎을 가지고 이제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제일 첫 과정이 이제 득금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큰 솥을 이렇게 뜨겁게 달궈가지고 거기에 생잎을 넣어서 익혀내는 과정. 이게 네. 이제 득금 과정이고요. 그렇게 익혀진 차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손으로 비비는 과정, 유념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잘 비벼진 차를 이렇게 건조를 시키는 건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잘 건조된 차를 마지막으로 이제 포장이 가능하게끔 맛도 내고 형태를 잡는 이 건조 과정, 이렇게 열처리 과정, 이렇게 4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이제 첫 번째 득금 과정인데 300도 정도의 뜨거운 솥에 들어가서 이제 솥을 찻잎을 어떻게 익혀내냐에 따라서 제 집으로 치면 기둥이 제대로 서는 과정이죠. 그래서 차를 많이 익히면은 탄 맛이 나고요. 네. 또 덜 익히면 비린 맛이 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과정이 이제 제일 마지막 과정이 열처리 과정인데 아주 은근한 온도에서 한 1시간 정도 손으로 계속 이렇게 채워주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과정인데 이 마무리된 차가 아주 이렇게 어떨 때는 맛이 마음에 들게 잘 나오고 어떨 때는 또 보냈을 때 맛이 작년보다 못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그 최종 마무리 과정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와 이렇게 차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시간과 품이 많이 드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요. 네, 손이 정말 많이 가는 그 작업입니다. 네.
그리고 차의 종류도 다양한데 어떤 기준으로 차를 분류하는지도 궁금해요. 전 세계에서 차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인데 국제적인 차 분류는 크게 6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백차, 녹차, 황차, 청차, 홍차, 흑차 이렇게 생소한 이름으로 많이 나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쉽게 가장 접할 수 있는 차는 홍차, 녹차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요 2가지 차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 바로 주된 차이는 발효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녹차다 홍차로 나뉘는데요. 녹차 같은 경우는 앞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뜨거운 솥에서 이렇게 익혀내는 과정이 제일 첫 번째 과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과정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산화를 중지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일반 공기 중에 찻잎을 나누면 점점 산화가 되면서 색도 변하고 향도 변하고 맛도 변하게 되는데 파릇한 그 상태에 솥에 넣어서 이렇게 탁 익혀내는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차가 녹차고요. 네. 공기 중에 또 이렇게 시들려서 비벼서 나누면 이게 우리 사과를 한 입 빼면 갈색으로 바뀌잖아요. 네. 이게 일종의 산화 과정인데 찻잎도 똑같은 녹차잎이지만은 공기 중에 놔두고 시간을 두면은 녹색, 홍색, 갈색으로 바뀌면서 맛도 향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상황이 되었을 때 건조를 시켜내면 그게 이제 발효차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발효차는 홍차고 그렇지 않은 차는 녹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상세하게 나누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차를 보면 크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동 녹차와 일반 녹차도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지금 국내에 생산되는 차를 보면은 하동 있고 보성 있고 또 제주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만드는 기술은 많이 평준화됐고 상향되어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그 자라는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그 원재료의 차이로 인한 또 맛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이제 하동에서 차를 잘 만들던 분이 제주도로 가서 이제 차를 만들게 됐는데 이런 보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차를 만들어서 이제 고객들한테 이렇게 보내니까 네. 이전 차하고 다르다 이런 이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원재료 차이가 그냥 많이 근본적인 맛의 차이로 나타나는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돼서 그분이 다시 하동으로 와가지고 차를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생육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네. 그리고 대중들이 맛보는 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한데 대표님의 제다법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큰 과정 듣고 그다음에 비비고 건조하고 또 열칠하고 이런 큰 과정은 거의 이제 대동소이한데요. 근데 이제 각 제다업체마다 나름의 노하우나 비법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식당에 가면은 똑같은 요리인데 담백한 맛이 있고 또 얼큰한 맛이 있듯이 그 추구하는 맛이 있기에 나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생물이 가지는 그 독성이 있습니다. 찻잎도 그렇고 국화꽃도 그렇고 그 품맛과 독성을 이렇게 꺾어주는 그런 쪽으로 맛을 추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녹차 하면은 일반적인 분들이 이제 티백을 먼저 접하다 보니까 뜰고 쓰다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맛을 싫어하고 또 원두도 마찬가지죠. 네. 강한 맛이 이제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많고 제다인들 중에서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강한 맛을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네.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를 부드럽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아까 그 달궈진 솥에 얼마만큼 찻잎을 넣어서 그 풋기를 꺾어주느냐, 떫은 맛을 단맛으로 바꾸느냐, 그 과정이기 때문에 혹은 비비고, 혹은 찌고, 혹은 덮고 열 처리를 여러 번 해가지고 그 원하는 그 부드러움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저희 제다업체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요게 이제 녹차뿐만 아니라 발효차라든지 그 외에
감리차, 쑥차 이런 대용차에서도 이제 고객들이 마실 때 목에서 부드럽게 넘어간다. 이제 맛이 달다 생각보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이제 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하동 세계차 익스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네네. 하동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세계차 엑스포 이전부터 제가 이제 피부로 느낀 게 뭐냐면은 차에 관한 이 르네상스 뭐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 하동이 이제 관광 자원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 가지 못한 분들이 국내 여행지를 찾던 중에 이제 하동이라는 보물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주 열풍적으로 네. 사람들이 찾아오고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하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고 그 주된 구성원들이 이제 MZ 세대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하동에 와서 보니까 차밭이 있고 또 차밭이 있으면 또 다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커피를 마시던 그런 수요가 젊은 세대들이 전통차에 대한 공부를 또 해가지고 오고 또 괜찮은 차밭이 어딘가 또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차를 이렇게 굉장히 피부로 즐기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동 관광 자원과 또 차문화가 결합되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전에 제주도처럼 거의 못지않은 그런 활발한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참 뿌듯하시겠습니다. 네네. 대표님께서는 현재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세계차 엑스포 행사장이 큰 행사장이 일행사장이 예행사장인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그 행사장에 참여하지는 않고요. 네. 그 차실 체험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차실 체험이라는 것과 이제 차키트라는 체험인데 네. 차실 체험은 뭐냐면 다다민 다실이라는 체험인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차실에 오셔가지고 다식도 먹고 차에 가는 공부도 하면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편하게 쉬면서 이야기 나누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차키트는 이제 그런 관광객들이 특히 이제 커플들이 하동지역을 쭉 돌면서 저기 정말 멋진 곳이다. 저기서 차 마시고 싶다. 그런 곳이 있으면 거기서 자리를 펴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그 키트. 말하자면 닭이 차, 돗자리, 물을 이렇게 탁 한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다다민 다실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대표님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일단 그 다다민 다시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차를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차실에 일단 오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의 종류에 대해서 쭉 설명해드리고 또 차 만드는 과정도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 네. 또 차를 받아서 마시는 방법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차를 맛있게 마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저희 다원에서 만들어 놓은 차가 한 13가지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먹기 싫을 정도로 계속 종류별로 다 맛보여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이 한 이야기 여기 사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고 또 너무 시간이나 이유가 있어서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여유가 많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차를 이렇게 억지로라도 마시다 보면은 시간과 여유가 생긴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돌아가셔도 이런 차 생활을 자기 생활의 일부로 누리시라고 이렇게 권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거 외에 이제 차를 마시면 건강해진다는 그런 부분도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꼭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하동이라는 곳이 이제 세상 하나뿐인 그 하동이라는 그 말이 맞을 정도로 자연환경이 워낙 뛰어나거든요. 네. 그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유럽의 어느 지역하고 똑같다. 또 한국에서 제일 좋은 곳이었다. 제일 큰 힐링을 하고 간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분들한테도 언제든지 다시 오면은 이런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 또 맛있는 차와
분위기 좋은 찻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다시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차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참 그 차 맛을 내는 데는 이게 왕도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제 1995년도부터 그 차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해수로 29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녹차 만드는 일은 이제 농사일처럼 1년 중에 그 시기에 한 번만 만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술 축적이 참 이제 드디어 빵을 굽는다 그러면 1년 내내 구우면서 이게 노하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녹차는 한 달만 만드니까 3년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3개월 만들고 10년 만들었다면은 10달 만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연구 노력이 많이 필요되는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올해 못 푼 과제는 또 내년에 풀고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니까 마음을 좀 내려놓고 다른 업체 저보다 좀 낫다고 생각되는 다른 업체에 가서 좀 묻고 배우고 네. 그리고 또 중국의 선진 기술도 좀 참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연구하고 실험하고 또 데이터를 내서 기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공부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십니다. 대표님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랑과 경남의 공식 질문을 드릴게요. 대표님께 경남은 어떤 곳인가요? 저는 이제 아주 젊을 때 기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청춘을 보낸 곳이 이제 경남 하동입니다. 그래서 뭐 나름 청춘을 묻어두고 또 꽃 피운 곳이기도 하니까 앞으로도 하동이 제 삶의 무대이기도 하고 제게는 이제 공개와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랑과 경남 오늘은 하동에서 20년 넘게 제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백철호 대표를 만나봤습니다.